자, 보통 예금 거래 내역 적혀 있죠. 자, 지금 이 그림의 형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올 텐데, 이런 스타일이.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찾으신 금액은 우리한테서 출금 돈이 나간 거고, 맡기신 금액은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게 어디 은행에서 했는지 거래처를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거래 날짜, 우리는 이 날짜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아니면 들어왔다 라는 거 장부에 쓸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정보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들어왔다 나갔다. 그럼 보통 예금에서 980만원이 이체되어 나갔다는 거 알겠죠? 한국은행 보통 예금에서. 그럼 날짜 8월 31일 날 대면의 보통 예금, 한국은행 보통 예금에서 980만원이 나갔다. 그리고 차변에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980만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 납부했다.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우리 중간연합세 이런 거면 선납세금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선납세금이다 98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얘는 뭐 별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5번 대체전표 작성하기 위해서 12월 15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재무전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1,800만원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하나금융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입금하였다. 전표 입력 수행하시오. 자, 이번엔 확정급여형이죠. 확정급여형은 뭐 제조경비하고 판관비 나눌 필요가 없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쓸 거잖아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쓰니까 500번 800번 나눌 건데,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니까 그냥 1,800만원이라고 쓰면 될 거예요. 그럼 하나은행 보통예금에서 1,800만원이 나갔죠. 그럼 12월 15일날 대면의 보통예금 한국은행 여기에서 1,800만원이 나갔고, 그리고 차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인데 이것도 주의하실 게 금융상품이죠. 퇴직연금 운용상품도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금융 퇴직연금이라고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거래처를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계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분계가 되고, 거기에 이제 거래처라든지 자금관리라든지 그런 옵션이 좀 더 붙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도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거래 내역이 있는데, 퇴직금 지급했고 지급한 금액이 118만 2,910원이네요.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 지급 후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300만원은 하나금융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되었고,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죠. 자, 그럼 여기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 직원 퇴직금은 420만원인 거예요. 420만원. 그런데 이 퇴직연금 420만원 중에서, 퇴직급여 420만원 중에서 지금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게 3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300만원은 우리 퇴직연금 회사에서 지급해 줄 거죠. 지금 300만원은 연금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는, 퇴직금 420만원 중에서
300만 원은 퇴직연금 회사에서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120만 원만 우리가 그 원천징수 해가지고 지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42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지금 신고 대상 세액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이 금액인데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회사에서 그 돈을 원천징수해서 지급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상품에 가입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소득세가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300만 원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게. 그럼 이거 빼고 지금 이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면 되죠. 이 합계액이 이 금액이란 이야기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거예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직원한테 퇴직금 주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420이야. 근데 퇴직연금 상품에 300만 원 가입되어 있어. 그러면 300만 원은 연금회사에 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럼 우린 120만 원만 가지고 그 120만 원의 원천징수만 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30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액은 이건데 이건 연금회사가 할 거니까 전체 소득세 중에 이 금액만 우리가 원천징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 이해가시죠? 어떻게든 우리가 직원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조회해야 되죠. 그래서 합계자는 입사한표 여전히 똑같아요. 위치는 계산자료 입력 아래에 합계자는 입사한표를 가고, 그럼 직원이 그만둔 날이 12월 20일이고 그럼 12월 20일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봤더니 3,200만 원이 있네요. 많이 있죠? 그럼 우린 420만 원 퇴직금 줄 건데 3,200 있으니까 420만 원 다 끌었으면 되겠네요. 그럼 12월 20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420만 원 다 끌어쓰고, 그리고 이제 대변에는 우리가 300만 원은 우리가 줄 거 아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앞에 납부할 때에 차변에 적었던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이제 해약하니까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하나금융 퇴직연금을 300만 원 해약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퇴직연금 상품 가입돼서 납부하던 거 해약한 거잖아요. 300을. 그래서 지운 거예요. 대변에. 납부할 때 방금 막 차변에 썼죠. 지금 그만뒀으면 그만큼 해약하니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우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돈을 그럼 120 줘야 되는데 이 금액만 준 거예요. 보통예금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118만 2,910원을 주고, 그럼 차이나는 17,090원. 얘가 지금 이 앞에 있던 이거잖아. 이 금액. 원천징수한 거. 그죠? 지금 차이나는 이 금액이 여기는 차익이 여기에 떠요. 지금 제가 차변 대변 쓴 거에 차익이 여기 떴는데 이 차이가 지금 원천징수한 거죠. 그래서 얘는 대변에 예수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우리 스마트A 프로그램은 대차 차이 맞춰주는 행동을 안 해요. 대차 차이 만들어주는 행동을 안 해서 지금 얘를 방금 빨간색 제가 합계 차이에 적혀 있는 거 보고 직접 써주는 거예요. 이 분계 원리 이해 가시죠? 그냥 두 개 생각하시면 돼요. 직원이 그만둔 만큼 퇴직연금 상품은 우리는 해약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점표 섞여 있나?
지금 납부할 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썼으니까 퇴직연금 지금 그만둬서 해약하는 만큼 여기에 써서 대변에 지워준 거예요. 300만원을 납부할 때 차변 지금 그만두니까 대변에 써서 지운 거예요. 그죠? 300만원 그거예요. 대변에 쓴 게. 그리고 나머지 120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 금을 빼고 줬잖아. 그럼 120에 대한 원천인수가 이 금액이니까 예수금이라고 쓴 거예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네요. 자, 다음 우리 28페이지에 가면 28페이지에 이제 정규 증명 서류에 대해서 있는데, 자, 이건 우리 실무상도 그렇고 항상 이건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정규 증명 서류라는 게 우리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나 계산서인데, 우리 회사 일반 경비는 3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이런 적격 증빙을 받아야 돼요. 적격 증빙을 3만원이 안 넘는 거는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뭐 그런 걸 수령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회사 다니셨던 분들은 간이 영수증 했을 때 그 회계 담당자나 격리부서 직원이 간이 영수증 몇 장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 뭐 다른 거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3만원 넘어간 거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네 직원이 여러분 회사 직원이 5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5만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영수증을 하나 끊어오게 되면 그건 법인카드를 썼거나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면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5명이면 사실 5장으로 쪼개버리든 3만원 이하로 쪼개버리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 한 번에 찍어버려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3만원 초과한 건데 이 증빙을 안 받으면 우리는 적격 증빙 미비 가산세라고 해서 2만원의 가산세를 붙게 돼요. 2만원이다. 2%의 가산세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3만원 초과하는 거래인데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든지 그러면 세금계산서 이런 거 발행 못하겠죠. 혹은 국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없는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적격 증빙을 무조건 받아야 돼서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먼저 보면 2월 9일날 영업부 직원의 명함 인쇄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전표 입력 수행하시오. 그럼 지금 이 기흥인쇄라는 곳이 간이과세자라는 증빙이 우리한테 아무런 표현이 없죠. 그럼 일반 과세자인 거예요.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로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거기에 지금 금액이 20만원이죠. 그럼 얘가 가산세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가산세도 모두 우리 회사 입장에서 20만원 나갔잖아요. 가산세 대상이라는 건 세법 이야기고, 회계상으로는 20만원 나간 건 그냥 기존 사실인 거예요. 그럼 20만원 썼다고 장부는 쓰는 거죠, 회계상에서는. 그럼 현금 지불했고 명함 인쇄한 거니까 도서 인쇄비라고 일단 전표에는 써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 날짜 9월 2일자로 해서 우린 대변에 현금으로 20만원 나갔고 차변에 도서 인쇄비다. 아이고. 도서 인쇄비고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에 도서 인쇄비다 20만원 이렇게 분계를 먼저 해놓고,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게 이제 오른쪽에 영수증 수치명세서라고 있죠.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나 경비등 송금명세서 문제 나오니까 작업하는 거 잘 봐두세요. 자, 그럼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2번을 먼저 입력하면 1번에 반영되도록 불러오는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에 거래일자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정보 보고 쭉 쓸 거예요. 이 정보만 보고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거래일자가 2020년 9월 1일 날 기흥인쇄한테 대표자 김기흥, 사업장 서울 중구 태계로 126,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금액은 20만원이고, 자, 여기 구분이 적혀 있는데 여기 구분에 해당 사항이 들어가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여기 구분에 해당 사항이 안 들어가면 입력 안 하는 건데, 그럼 가산세 대상인 거예요. 우리 보험료 납부하는데 보험료 보험 증권이 나오지,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영수증을 따로 안 해주죠. 여러분 자동차 보험 넣는데 영수증 끊으라면 영수증 안 끊어주고 그것만 줄 거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세금 내는데 세금 3만원보단 당연히 많이 내겠죠. 그렇다고 해서 3만원 주면서 영수증 달라고 하면 안 줄 거잖아. 세금 내는데 영수증 주는 관공서가 어디 있어? 세무서가. 그게 영수증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럼 국가단위 거래라든지 아니면 우리 간주임대료라든지 혹은 우리 송금명세서 제출하는 게 이제 간이과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거래를. 그런 거는 증빙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 적격 증빙을. 세금계산서는 못 받는 상대방들인 거예요. 그런데 가산세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닌 일반 과세자나 아니면 일반 면세 사업자한테는 증빙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조건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이니까 여기를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에 쓰면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구분해서 방금 분개할 때 도서 인쇄비다라고 썼고, 얘는 그냥 의미통하게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뭐 명함 인쇄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작성 끝났어요. 제가 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 보고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별로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가서, 자, 지금 여기에 금액 들어온 거 보시면 돼요. 자, 보면 여기에 들어온 거는 여기는 가산세 대상, 여기는 가산세 미대상.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건 왼쪽, 가산세 대상인 건 오른쪽. 여기에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말하면 여기 아래쪽이 방금 번호 선택하는 건데, 여기 아래에 금액이 들어간 거는 가산세 대상 아닌데 적격 증빙 없이 영수증이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 가시면 다 보시게 될 서식이에요. 이 시험이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벌 서식을 많이 만지고 있고 해야 되는 순서로 작업을 다 시키고 있어서, 사실 AT 시험은 TAT 2급이 인기가 제일 좋아요. TAT 2급이 전산세무 2급만큼 인기가 좋아요. 시험에서는. 자, 얘는 지금 이렇게만 작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작성하고 여기 왔는데 금액이 안 들어와 있으면 여기 명세서 to 블록이라고 있죠. 버튼. 만약 안 들어와 있으면 얘 누르면 얘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냥 바로 깜빡하는 게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작성하고 창 닫으면서 저장해야 돼요. 창 닫으면서 저장하면 얘 작성까지 끝난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조금 내려가서 이번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건데, 자동차 보험증권에 대해서죠. 지금 120만원 납부를 했네요. 이 자동차에.
자, 영업부 승용차 자동차 보험 가입권이다. 보험료는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삼성화재에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이번에 보험료죠. 일단 납부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전표에다가 먼저 입력을 하고, 그럼 지금 날짜가 9월 4일이네요. 그럼 9월 4일날 우리 보험료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어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금액 120만원 나가고,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래. 영업부 승용차를. 그러면 800번대의 보험료다. 이렇게 분계를 먼저 써주고, 항상 분계를 먼저 써주는 게 1번이고, 다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쓰면,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아래쪽에다가 날짜 2020년 9월 4일날, 얘는 삼성화재다. 지금 여기에 성명이랑 뭐 사업장 주소랑 이런 정보가 없죠.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도, 그러면 그냥 띄워놓고 있는 것만 쓰면 돼요. 거래 금액은 120만원이고, 자, 이번에는 지금 금융보험 용역이죠. 그죠? 그럼 금융보험 용역이다. 그리고 보험료다. 여기에 자동차 보험이다. 아이고, 계정 과목에다가 얘는 자동차 보험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제 얘 작성 끝났어요. 자, 지금 여기에다 썼죠. 그럼 이제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으로 가서, 자, 지금 방금 입력했던 이 120만원이 아직 안 들어와 있죠. 그럼 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120만원 들어오고 여기에 들어오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증빙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보험료는 증빙을 따로 해주는 게, 적격 증명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해서 버리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럼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얘는 대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이제 경비등 송금명세서인데, 경비등 송금명세서는 이제 우리 법인 그 사업자용 통장에서 상대방 사업하시는 분의 사업용 통장으로 지정된 곳으로 돈을 저기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이과세자의 부동산 임대 용료만 적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간이과세자하고의 거래라든지, 근데 부동산 임대에서도 월세를 줬는데 일반 과세자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건데, 부동산 임대업도 간이과세자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못 해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그 건물주의 통장으로 보내고, 그러고 나서 경비등 송금명세서라는 거 작성해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가산세 대상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간이과세자인 신속용달의 제품 운송을 의뢰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대금 15만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신속용달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전표 입력하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자, 그럼 이걸 보고 먼저 제품 운송료를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줬죠. 날짜는 9월 30일 날. 그럼 대변에 한국은행 보통 예금 금액 15만원, 차변에 이번에 매출하는 거니까 운반비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운반비다 15만원 이렇게 쓰고, 다음 영수증 수취명세서로 또 가서 또 아래 칸에다가 2020년 9월 30일 날 신속 용달 박진현 서울 은평구 가자로 162 사업자 등록번호 금액은 15만원이고, 뭐 지금 여기에 쓴 거는 지금 여기 정보 보고 다 쓴 거니까 그냥 쭉 보고 쓰기만 하면 되고, 다음 구분에서 이사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서 송금명세서 제출하는 분이다 라고 써쓰고, 얘는 운반비로 처리했다. 그죠? 그리고 위에 뭐 제품 운송료 이렇게 썼어요. 그럼 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다시 1번으로 가서 명세서 2 불러오게 하면 송금명세서 제출분이다 라고 해서 들어오고, 여기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으로 들어왔죠. 자, 그럼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지금 여기만 체크를 잡아주면 되고, 경비등 송금명세서. 그럼 이제 메뉴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아래에 경비등 송금명세서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고 거래일자 2020년 9월 30일, 상대방은 신속용달이고 박진현 사업자 등록번호, 또 간이 영수증을 보고 쓰고, 자, 거래 금액은 15만원이고 우리가 이날 보통 예금 보냈으니까 2020년 9월 30일 날, 자, 이번엔 이 정보를 보고 쓰는 거예요. 신속 용달에 상대방 어디로 돈을 보냈다고 써주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럼 CD F1번 눌러서 하나은행이었고 계좌번호 이렇게까지만 써주면 돼요. 그냥 써주는 거지 우리가 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AT 시험은 이런 형식의 작업형들인 거지 많이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풀어야 되는 거. 이런 작업 하나하나 시키면서 4점씩 뭐 이렇게 주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지금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오늘 했던 내용들 전부 다 쭉 그 우리 스마트 A 프로그램 창 닫고 나서 백데이터 다시 실행하면 전부 다 초기화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한번 보고 앞부분부터 입력을 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38페이지로 가서
10월 1일날 이제 어음인데 받을 어음 관리라고 적혀 있죠. 어음의 자금 관리하는 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음의 자금 관리. 자, 지금 이거 일부러 좀 이 색깔로 했는데 그 노란색인데 어음 그림이 좀 망가져 있죠. 자, 일단 내용부터 보면, 자, 10월 1일날 한림사의 외상매출금 중 3천만 원을 전자어음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우리는 외상매출금을 회수를 어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림사한테. 그럼 일단 분기부터 10월 1일날 대변의 외상매출금 한림사 3천만 원, 차변에 받을 어음 한림사 3천만 원. 이렇게 분기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잠시만요. 어음 번호는 이걸로 쓸 거고, 어음 만기는 2021년 1월 12일로 할 거고,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지급처는 구로지점. 자,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볼게요. 지금 이 어음이 지금 회색 되어가지고 안 보여서 어음에서 보여야 될 정보를 제가 쓴 거예요. 우리 시험용 어음 번호는 쉬워요. 지금 10월 1일이라서 004 2020 10월 1일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어음 번호들이 되어 있을 거니까 별로 안 어려워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왜 어음 번호 했냐면, 이제 우리 자금 관리를 하라, 아니면 받을 어음 관리를 수행하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받을 어음 계정 과목 있는 이 라인에 커서를 올려놓고 저처럼 이렇게 클릭해 놓고 여기 받을 어음에 됐죠? 그리고 기능 모음 눌러보면 이 앞에 우리 한번 쓴 적 있는 자금 관리라고 있죠? 자금 관리 F3번 자금 관리, 그냥 바로 F3번 누르셔도 되고, 여기 와서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자, 얘 클릭하면 아래쪽이 또 이제 받은 어음 관리가 아래쪽이 활성화가 돼요. 그럼 첫 번째 받은 거 보관이고, 자, 어음의 종류가 아래쪽에 일반적으로 아무 표현 없이 어음이라 적혀 있으면 약속 어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전자어음이죠. 그러니까 6번 전자, 6번 전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6번 전자어음이고, 여기, 자, 그리고 어음 번호, 자, 어음 번호를 쓴 이유가, 적어준 이유가 여기 쓰라고 적은 거예요. 시험 때는 이 번호가 여기 잘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수치 구문은 자수, 타수라고 아래 적혀 있는데, 자수는 한림사 상대방이 발행한 거 본인이 발행하면 자수고, 배서 양수, 딴 사람 발행한 걸 넘겨받으면 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수, 타수라는 표현은 지금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수는 우리가 본인 발행한 거고, 본인이라는 건 거래 상대방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수는 우리가 배서 양수 받았을 때, 한마디로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넘겨줬을 때, 그래야지 처음엔 어음 발행한 사람한테 찾아갈 건데 그 어음이 부도나면 상한 사람 찾아가야 될 거잖아.
그거 관리하도록 하는 게 이제 배서 양수 타수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얘는 뭐 특이한 점 없으니까 자수라고 하고, 자, 엔터 치면 발행일은 오늘 10월 1일자로 상대방이 발행한 거고, 만기일자를 2021년 1월 12일로 쓰고, 만기일자 제가 옆에 적어줬죠. 그리고 지급은행은 F2번 누르면 우리가 은행 등록이라는 걸 해둔 게 있어요. 은행 등록했던 거, 국민은행 지점은 구로 지점이다. 이렇게 하면 자금관리가 끝났어요. 자금관리는 그냥 어음에 적혀있는 정보를 보고 내가 다 써두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만 하면 얘는 끝났어요. 자, 다음 10월 5일자 볼게요. 하나기업 주식회사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3,800만원이 만기일이 되어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만기일에 입금되었다. 10월 5일이 만기였네요. 이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되어서 들어왔으면 본인 받은 어음 지우고 국민은행 당좌예금에 돈 들어왔다고 쓰면 되겠죠. 그럼 10월 5일날 우리는 대변에 받을 어음 하나기업 거 3,800만원이 자변에 당좌예금 국민은행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먼저 전표를 쓰는 거예요. 전표를 쓰고, 다음 우리는 지금 받았을 때 어음을 써뒀잖아 방금. 그럼 만기가 되면 나의 어음 관리 대장에서 그 어음이 지워지도록 설정도 해줘야 되겠죠. 만기되어서 돈 찾았다, 관리 대장에서 인식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럼 또 받은 어음 라인에 커서 올려놓고 F3번 자금관리, 받은 어음에 커서 올려놓고 또 자금관리. 그럼 컴퓨터는 대변에 받은 어음이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어음을 선택해서 정리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방금은 차변에 받은 어음이니까 등록하라고 나온 거고, 그럼 자금관리 누르면 이제 어음 상태가 있는데 아래 보시면 대변에 받은 어음이 오는 경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죠. 컴퓨터가 대변에 받은 어음 오니까 할인이냐 배서냐 만기냐 부도냐 라고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아래에. 그럼 이번에는 만기니까 자 4번 만기다. 여기 4번 만기 쓰고, 자 어음 번호 있는 칸에서 F2번 눌러보시면, F2번 누르면 지금 하나기업한테 과거에 받아서 작년 12월 30일날 받았나봐요. 그게 오늘 10월 5일날 3,800만원짜리 과거에 받았을 때 등록해둔 게 보이죠. 얘를 선택을 하면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인식했기 때문에 엔터 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냥 방금 얘 어음 받은 거다라고 컴퓨터가 인지하도록 체크만 해준 거예요. 만기로 받았다. 그럼 컴퓨터가 받을 어음 관리부에다가 써줄 거예요. 자, 다음 10월 8일 이번엔 배서 양도할 거예요. 주식회사 한성의 외상 매입금을 주식회사 베스트원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4,300만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만기는 11월 30일자인 거. 그럼 10월 8일날 우리는 외상 매입금 갚기 위해서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한 거예요. 그럼 차변에 외상 매입금 주식회사 한성 4,300만원
대변에 받을 넣음 베스트원 4,300만원. 먼저 이렇게 분개해 놓고 분개되셨나요? 했으면 이제 받을 넣음에서 또 F3번 자금 관리, 그냥 F3번 누르시면 돼요. 저는 그거 아니면 여기로 들어오시면 된다고 보여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아래쪽에 어무 상태에서 이번엔 3번 배설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3번 배설을 선택하고, 그리고 F2번 누르면 우리가 과거에 베스트1한테 받았던 어음이 나오네요. 그럼 얘 선택 누르고, 그럼 이 어음에는 귀하에게 지급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 이름이 적혀 있을 거잖아. 그죠? 어음에는 귀하가 제가 받은 거니까. 그럼 내가 배서해서 누군가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귀하의 지시, 제가 이제 지시해야 될 거. 그럼 지금 우리는 주식회사 한성한테 이제 줘라고 뒤에 배서해 줘야 되니까 지급 거래처를 F2번 눌러서 한성으로 지정해 줘야지 뒤에 배설안에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한성한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배서는 이제 우리의 배서할 거래처를 써주는 거예요. 자, 다음 10월 12일 이제 부도 났어요. 주식회사 두리온수에서 물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 900만원을 지급 기일이 되어 은행에 제시한 결과 지급 거절되어 부도 처리되었다. 자, 그럼 어음부도 나면 우린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워주고, 두리온수 거 900만원,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 두리온수 거 900만원이다. 먼저 기본 전제는 분개가 되어야 그 다음 자금 관리를 수행을 하죠. 자, 분개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받을 어음에서 또 F3번 자금 관리. 그럼 이제 어음 상태 여기에서 5번의 부도, 그냥 부도라고 체크만 하면 돼요. F2번 눌러서 두리온수 거다. 얘만 선택하면 컴퓨터에는 알아서 이제 부도 난 수표다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니죠. 우리 컴퓨터한테 얘를 대변에 보내서 지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지우는 거다? 사인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다음 우리 할인.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올림푸스 주식회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500만원을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구로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사 당자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할인율은 생략. 그래서 할인을 하고 할인료 5만원이라서 495만원이고, 이 돈이 우리 회사 당자예금 계좌로 들어왔나 보네요. 자, 그리고 국민은행 구로지점,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국민은행 구로지점에서 할인까지 했죠. 자, 그럼 이제 10월 15일 날 어음의 할인이니까 대변에 받을 넣음, 거래처는 얘는 올림푸스 거, 금액 500만원,
차변에 자, 이 문제에서 미스 난 거 매각거래라고 안 적혀 있죠. 자, 매각거래라고 보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5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민은행 당좌로 495만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분개하셨죠? 그럼 이제 받을 어음에 또 커서를 올려놓고 자, F3번 누르시고 자, 이번엔 할인하는 거죠. 전액 할인. 어음 번호는 F2번 누르면 올림푸스 거 있고 3번에 할인, 3번에 2번 할인 어음 번호 그리고 이제 이번엔 할인 기간 문제 생략하라면 생략하는데 이번에 알려줬죠. F2번 눌러서 지금 국민은행에서 할인했어요. 그리고 지점은 우리 구로 지점에서 했고 그죠? 할인율은 굳이 안 써도 돼요. 안 알려줬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얘도 어음의 할인도 끝났어요. 자, 지금 받은 어음이 대변에 오는 경우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음 자금 관리하는 걸 받고 자 이제 쉬었다가 이제 지급어음 우리가 어음 발행할 거잖아요. 발행한 걸 볼고요. 쉬는 시간에 보실 분들은 여기 받은 어음 현황이라고 있죠. 받은 어음 현황 이 받은 어음 현황에서 방금 우리가 어음했던 거 잔액 없이 내용으로 해서 엔터 치면 아이고 지금 우리 어음들이 방금 잔액이 없어진 것들하고 얘네들 전부 다 그냥 쭉 엔터 치면은 어떻게 되었다고 방금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어음 관리 대장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방금 사인 보내줘야 이 어음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자금 관리해서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시키는 게 방금 F3번 자금 관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